이번 이야기 바로 스라스라 아스라를 아나 바로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좀 옛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어릴 적인가요 그러면? 너무 어릴 적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오, 고등학교 때 이야기?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냥 적당히 겪었던 일 중 하나죠.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등학교 때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이제 거진 10년 넘었죠. 10년 넘은 이야기인데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지금은 아니죠. 이전처럼 통가를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서운 얘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덜했던 시절이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기 막 귀신 나온다 그러면 찾아가 보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처럼 막 엄청 열심히 그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딱히 뭔가 무서운 거를 즐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제가 1, 2학년 한 고등학교에서 다니고 3학년 때 전학 가가지고 다른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이 얘기는 1, 2학년 때 다녔던 학교에서 겪은 일인데 그 학교가 야자가 필수였어요. 야자를 빼려면 부모님이 오셔갖고 이 애는 야자를 빠져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지 않는 이상 야자를 무조건 시키는 학교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학교가 본관과 별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별관이 총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에 실내 체육관이 있었고 2층에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3층, 4층에 야자실이 있었어요. 3층에는 2학년 성적순으로 총 50명을 집어넣고 3학년 성적순으로 50명을 4층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교실에서 야자를 했었죠. 교실에서 야자를 하는데 이게 좀 나이가 좀 먹고 애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귀신 이야기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되게 시들시들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현실을 슬슬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대학도 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귀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학교는 이상하게 귀신 얘기가 되게 많이 떠돌았었어요. 어디서 귀신 나온다, 저기서 귀신 나왔다더라, 몇 반 애는 어디서 귀신 봤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렸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여가지고 정확하게 막 몇 월 며칠 이런 것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여름 때였을 거예요. 고등학생이고 노는 애들 같은 경우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야자 시간이 되면은 화장실이 약간 금기의 구역이었어요. 왜냐면 노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맞기는 싫으니까 저희 때는 맞았으니까 맞기는 싫으니까 화장실에 숨어갖고 돌아가는 팬에다가 이렇게 막 얼굴 내밀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자 시간에는 화장실은 거의 금기의 장소였거든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이용했냐면 저희 학교가 1층은 완전히 교무실 라인만 있었어요. 교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자는 무조건 2, 3, 4층에 있는 교실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야자 시간을 무조건 1층 화장실을 이용했던 거예요. 저도 그날도 이렇게 야자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배가 살살 아파갖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앉아갖고 감독을 하고 계신 쌤한테 왜냐면 자리 없으면 혼냈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죠. 그래갖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1층을 가려고 했죠. 근데 제가 중앙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이 어디 가냐 도망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니 화장실 간다 이러니까 아니 여기 화장실 있는데 어딜 가냐 여기 2층 화장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담배를 안 피울 때니까 저도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하던 때여가지고 가기 싫은데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2층 화장실을 이용을 하게 된 거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명이 두두두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착착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쫙 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허. 아, 또 왔구나. 그냥 무시하자. 여기서 말 걸어봤자 좋을 거 사실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물을 내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가 화장실 변기칸이 위아래가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아휴, 니들 한번 혼나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갖고 지금 화장실에 담배 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걔네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옆에 있던 본인의 엑스칼리버를 잡으시더니만 너무 새끼들이 하면서 이제 화장실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거를 딱 보면서 교실에 일부러 안 들어가고 어떤 소리가 들릴까, 어떤 참상의 아름다운 비명소리가 들릴까 고민을 하면서 복도에서 그 화장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들고 계신 엑스칼리버로 탁 하면서 벽을 치시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탁 치면서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지르세요. 이제 당장 다 나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됐다. 많이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죠. 그 소리만 듣고. 네.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예. 그래갖고 막 낄낄거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있던 애가 너 뭔데 왜 그렇게 웃어대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방금 화장실 갔다 왔지 않냐.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얘기했다. 내 타작이 벌어지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퍽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 그때 당시 감독을 보고 계셨던 선생님은 굉장히 애들을 잘 패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럼 분명히 복도에 애들을 엎드려 뻗쳐놓고 애들을 쳤을 텐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오늘따라 그런 칼부림을 치지 않는 걸까? 나는 그걸 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봤거든요. 밖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대상으로 잔소리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끝내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몰랐는데 왜냐면 저는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몰랐는데 그때 제 옆칸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던 학생 중 한 명이 저희 반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걔가 엄청 궁시렁거리면서 교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설마 모르겠지? 설마 내가 얘기한 거 모르겠지? 이러면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공부하는 척 했거든요. 공부하는 척 하고 있는데 걔가 자리에 앉더니만 되게 멍한 표정을 짓고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가 충격이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때 당시. 그러다가 야자 시간도 쉬는 시간은 주잖아요. 쉬는 시간이 됐고 노는 애들 몇 명이 그 멍 때리고 있던 그 친구한테 다가갔어요. 네. 그 친구한테 다가가가지고 야 뭐 맞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한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멍만 때리는 거예요. 딱히 그날 뭔가 얘기는 듣지 못하고 야자 시간이 끝나서 집에 갔다가 다음날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학생들한테 퍼진 게 아니고 선생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이었던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야자 시간에 꼰질러가지고 속된 말로 꼰질러가지고 선생님이 쳐들어갔잖아요 화장실에. 그래서 애들을 불렀대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애들 궁시렁거리면서 막 담배 끄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나와갖고 선생님이 이들 학생의 신분으로 하면서 잔소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좀 성격이 안 좋은 한 친구가 아니 우리 말고도 옆에 한 명 있었다. 걔 나가는 소리 못 들었으니까 걔 그대로 있을 거다. 걔 좀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화가 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와? 어떻게 건방지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어느 칸인데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화장실 안으로. 딱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저희 화장실 칸이 5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4칸은 열려있는데 한 칸 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다 싶어갖고 선생님이 위에 뚫려있는 칸으로 이렇게 위를 쳐다봤대요. 위를 쳐다봤는데 담배 연기가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와, 이 자식 넌 현장 검거다. 넌 죽었다. 한 다음에 이제 문을 탁 열려고 문고리에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애들이 선생님 문 열지 마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학생 2명이 선생님을 붙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왔대요.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 미쳤냐, 어딜 건방지게 이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 애들이 선생님 눈을 쳐다보지 못하더래요. 네. 선생님 뭔가 이상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뭐냐, 얘기해봐라. 화 안 낼 테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생 중 한 명이 한다는 말이 쌤, 그 화장실 칸 아래에 얼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위아래가 뚫려 있다고. 예. 근데 아래 칸으로 얼굴이 보였대요. 거꾸로 뒤집힌 얼굴이 보였대요. 예. 선생님이 문을 열려고 문고리에 손을 갖다 대니까 그 거꾸로 보이던 얼굴이 슥 하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 붙잡고 애들이 끌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말 듣고 솔직히 누가 믿겠어요.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장난치지 마 한 다음에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그냥 확 열어 제꼈대요. 예. 변기 위에 담배가 놓여져 있더래요. 피는 사람은 없는데 담배가 그냥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니들 나 속이려고 장난치는 거냐,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니들이 여기다 담배 하나 꽁초 올려놓고 선생님한테 장난친 거 아니냐 막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신 거죠.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담배꽁초를 잡고 애들한테 던지려고 그랬대요. 그 선생님이 담배꽁초를 딱 잡고 변기칸 안에서 나와갖고 애들한테 던지려고 손을 올리는 순간 자기가 나왔던 변기칸 문이 쾅 하고 닫히더래요. 와, 예. 그래서 던지려고 하던 걸 멈추고 순간적으로 굳으신 거죠. 네. 고개를 싹 돌려갖고 그 변기 칸을 보면서 아래 위를 한번 쳐다봤대요. 진짜 뭐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아래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위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그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그림자 아래로 쑥 내려가는 걸. 문을 다시 확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선생님도 때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잔소리만 하다가 끝난 거고, 저희 반에서 담배를 폈던 그 친구는 거꾸로 있던 머리를 본 상태였고, 그리고 그 선생님은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동료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제 야자 감독을 하다 귀신을 봤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그때 당시 귀신을 목격했던 애들 사이에서도 점점 소문이 퍼져서 2층 중앙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는 귀신이 나온다. 거기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소문이 좀 확장되고 난 후, 참고로 여름방학 때도 야자했었거든요. 저희는 학교가 좀 많이 빡셌어요. 굉장하네. 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였는데 네. 그때부터 2층 그 화장실에 담배 피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소문이 났으니까. 그렇게 네.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몇 명 좀 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이 이제 담배 냄새 안 맡으면서 화장실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그 화장실을 이용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자기 2층에서 야자하는데 1층까지 내려가기 귀찮잖아요. 솔직히 화장실 한번 가는데. 저도 그렇고 몇몇 친구들이 그 2층 중앙계단 옆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을 했는데, 그때도 여름방학 때 야자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학생이 그 안에서 담배를 폈나 봐요. 분명 약간 그때 당시만 해도 금기시 되던 행동 중 하나였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네. 야자 시간에 감독하시던 선생님이 반 하나씩을 돌면서 이제 애들을 갈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니들 담배 핀 애들 나와, 이런 식으로. 네. 그날 또 앉아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 문이 쫙 열리더니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갖고, 야, 담배 피는 애들 나와 하면서 딱 부른 거예요. 몇 명 애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야, 니들 여기서 지금 방금 나간 애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층에서 담배 피는 애들 누구야? 지금 화장실 담배 냄새 장난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을 갈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냥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아, 되게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 이제 옆반 넘어가서 또 그 짓 하고 있고. 그러다가 화장실이나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화장실을 갔는데, 진짜 그 화장실에서 담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오. 정말 거의 한 달 반 정도 담배 냄새가 1도 안 나던 화장실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 소변 보러 갔는데 그 오랫동안 담배에 남아있으면 그 찌든 내가 나잖아요. 네.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아, 진짜 얼마나 핀 거냐, 진짜. 아,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대충 일을 보고 나왔죠. 나왔는데 며칠 후에 선생님들이 칼을 뽑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학교 내에서 흡연은 없다. 몰래 피는 거 그딴 거 없다. 우리가 니들 뿌리를 뽑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칼을 뽑아 드신 거예요. 야자 시간마다 원래 감독하시던 선생님들이 교실 중앙 쪽 복도에다가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야간 감독을 보셨는데 화장실 앞에서 감독을 보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오, 예. 아예 진짜 그냥 다 싹 다 잡아버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흡연자 애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담배 한 대 피우려면 나가려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참자 이게 돼가지고 그렇게 칼을 뽑고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화장실이 클린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클린했었는데 한 일주일 그렇게 지나고 나서 또 선생님이 짜증을 내면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와, 나 잠깐 자리 비었는데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애 나와.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와가지고 담배를 필 생각을 하냐 하면서 애들이 또 갈구신 거죠. 네. 결국은 못 잡았어요.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독하시는 그 화장실 옆에 의자에 딱 앉아갖고 궁시렁거리고 계셨겠죠, 그 선생님. 네. 그러다가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책상과 의자가 엎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선생님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쾅쾅쾅쾅쾅쾅 예. 거리면서. 그리고 그 소리가 중앙 계단 쪽으로 가더니만 막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학생들 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비명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위층에 있던 2, 3학년 감독을 하던 선생님들도 내려오시고 몇몇 2학년 선배님들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이제 복도 쪽으로 나와서 막 무슨 상황인지 구경을 했죠. 구경을 하는데 복도에 보였던 모습은 그냥 책상과 의자가 완전 널브러져 있고 선생님은 없어졌고 그 상황을 보는데 뭐 저희가 선생님을 막 잡아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게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으니까 2학년 야자 감독을 하시던 선생님이 애들이 이제 진정시킨 거야. 다 교실로 들어가라. 공부나 해라. 이러면서 다 들여보내신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알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넘겼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2학기가 됐고 1학년 1학기는 솔직히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2학기쯤 되면은 선생님들이랑도 좀 어느 정도 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야자 감독을 하셨던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정확하게 이제 생물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온 날 학생 한 명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그때 여름방학 때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수업하자 이러시다가 그 분위기 알잖아요. 학생들이 해주세요 막 그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도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나 그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인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잠깐 자는 애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복도를 한 바퀴 쫙 돌았대요. 쫙 돌고 자는 애들 없구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착착 하는 라이터 돌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새를 못 참았구나. 넌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 있던 몽둥이를 탁 들고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대요. 천천히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변기칸을 이렇게 딱 봤는데 문은 다 닫혀 있었대요. 딱 가면서 말을 했대요. 지금 나오면은 조금 덜 맞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갔대요. 안 나오더래요. 첫 번째 칸을 이렇게 몽둥이로 끼익 하고 열었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두 번째 칸을 이렇게 끼익 하고 열었대요. 여전히 아무도 없더래요. 세 번째 칸을 딱 열고 네 번째 칸을 열었는데도 아무도 없는데 다섯 칸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칸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칸 문을 열지 않고 그 앞에 서가지고 지금 문 열면은 진짜 덜 맞는다. 근데 내가 문을 열면은 넌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반응도 없고 안에 소리도 안 나갔고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들긴 했지만 조용히 몽둥이로 이제 그 문을 끼익 하고 열었대요. 변기 위에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쪼그리고 앉아서 손에 담배를 들고 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바닥도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그랬는지 변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거예요. 가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 넌 진짜 끝났다 하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너 따라 나와 이런 다음에 그냥 뒤를 돌아갔고 화장실 밖으로 딱 나왔는데 애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얘가 진짜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으로 뒤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그 학생 얼굴을 본 기억이 없더래요.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순간 멍해져가지고 감독하는 의자에 앉았대요. 앉아갖고 멍 때리고 있었대요. 멍 때리고 있는데 또 안에서 칙칙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예? 무시했대요 그때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헛것 듣는 거다. 헛것 듣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 칙칙 하는 소리 다음에 하는 담배를 그 내뿜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와 진짜 이것까지 환청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고개를 돌려갖고 화장실 쪽을 봤는데 이게 사람이 습관적으로 어딘가를 쳐다볼 때 자기 눈높이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슬리퍼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슬리퍼를 따라서 아래로 시선을 쭉 내렸는데 얼굴이 보이더래요. 예. 거꾸로 뒤집혀 있더래요 사람이. 그거 보고 자기가 비명 지르면서 뛰어내려갔다. 이거를 저희들이 막 조르니까 해주신 거예요. 네. 와 귀신 나오는구나. 진짜 나오는구나. 오. 선생님까지 볼 정도면은 와 이건 진짜 가벼운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났고 저희는 조용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특파원들이 막 각 반에 출동을 해가지고 야 선생님이 이런 일을 겪었단다. 우리 화장실엔 이런 귀신이 나온단다 하면서 엄청나게 떠들고 다녀갖고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1학년에서 소문이 퍼진 게 2, 3학년들한테까지 퍼져갖고 2, 3학년에서도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약간 신문회 같은 게 막 열리고 네. 진짠지 사실 확인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귀신을 보겠다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꼭 있잖아요 그런 애들. 야자가 저희가 10시까지가 필수였고 네. 12시까지 학교를 열어줬어요. 물론 대부분 10시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 생각에도 10시까지는 감독을 해야 되지만 10시부터 남는 애들은 본인의 의지로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래 교무실 같은 데서 편하게 쉬시다가 12시에 그냥 한번 순찰 돌고 네. 학교 문 잠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쫙 퍼지고 귀신을 보겠다는 애들이 10시에 야자가 끝났는데도 안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초짜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남은 얘네들 얼굴을 봤을 때 얘네들은 절대로 공부한 애들은 아닌 걸 알잖아요. 예. 선생님이 이거는 100% 그 소문 때문에 귀신을 보려고 남은 애들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안 가셨어요. 10시가 됐는데도 그냥 똑같이 앉아서 감독을 보신 거예요. 감독을 보시면서 12시까지 감독을 보다가
애들 다 보내고 나서 문 잠고 퇴근하시고 그 생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2주 정도 되니까 애들도 선생님들이 감독을 해가지고 확인을 못하니까 포기를 했는지 안 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들도 이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다시 옛날 구조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던 하이에나들이 슬슬 기어 나온 거죠. 네. 그때 기어 나왔던 사람 중에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네. 10시가 돼가지고 가방을 싸고 가려고 걔한테 야, 안 가냐? 이랬더니만 슬아야, 너도 남을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남아?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러니까 야, 공부하려고 남는 게 아니고 야, 지금 선생님들 감독 안 본다고. 오늘 2층 그 화장실 그거 확인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아직 순수했던 슬아라고. 순수라. 아휴, 됐다고. 나 집에 갈 거라고. 집에 가서 잘 거라고. 이러고 그냥 가방 메고 집에 갔거든요.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 얼굴이 안 보여요. 교실에 그 친구가 안 보여요. 네. 뭐지? 왜 얘 안 왔지? 쨌나? 막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들면서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담임 선생님이 당분간 2층 화장실은 이용하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 화장실 문을 잠가 버리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저녁에 화장실 레이드에 참여했던 인원이 한 4명인가 5명인가 그랬었는데 네. 걔들이 12시에 문을 잠그려고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발견이 됐는데 다 기절한 채로 발견됐대요. 예. 그래갖고 그 화장실 문을 잠가 버리셨어요. 폐쇄해야겠다, 이 정도면.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화장실을 이용을 못했었어요, 저희. 예.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좀 유명했던 귀신이. 오. 아니, 이거는 폐쇄 안 하고는 안 되겠네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네. 2학년 됐을 때 거기 다시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예. 근데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년만 더 다녀가지고 딱 그 제가 2학년 때가 선생님들도 아직까지 그 1년은 신경을 쓰셨었어요. 예. 그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를 다녔던 그 마지막 1년, 2학년 그 시기 동안은 딱히 거기서는 별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일이 터졌죠, 2학년 때. 오호. 예. 어디였냐면 제가 조금 1학년 2학기 한 중간쯤에 정신을 좀 차려요. 그래갖고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드디어 그 별관에 있는 3층과 4층에 있는 야자실에 입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1학년 때 분명 네. 야자를 하면은 그 학교 책상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항상 공부를 했는데 그 야자실은 독서실 책상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 스탠드도 따로 있었고 맞아. 처음 그날 거기를 가가지고 야자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한 달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쯤 되니까 좀 사람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야자 시간에 공부를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에 1학년 때 하던 느낌으로 한 10분 공부하다가 30분 멍 때리고 막 그랬는데 얘기했잖아요. 4층은 그때 당시 3학년들이 썼다고. 화장실이 4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었는데 이게 그 3학년 형님들이 4층 화장실이 꽉 차면 3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1년밖에 안 되지만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어딜 건방지게 2학년 주제 3학년이 화장실을 쓰겠다는데 가로막냐 이러면서 막 화장실 막 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맨날 쉬는 시간에 화장실 제대로 못 가고 야자 중간에 화장실 가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또 화장실 가려고 갔는데 3학년 형님들이 화장실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겠다. 왜냐면 그때 되게 급했거든요. 급해갖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한 3분이 돼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미 거기는 몇 명이 3학년들이 줄을 서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용할 시간까지 기다리면 저는 이미 사회적 매장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안 되겠다. 2층을 내려가자.
그래서 2층 화장실을 쓰려고 내려갔는데 1층, 2층 불은 다 꺼놔요. 예. 3층, 4층 야자만 하니까 3, 4층만 불을 켜놓는데 2층 내려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화장실 불도 꺼져 있는 거예요. 일단 스위치는 있으니까 이렇게 떡딱떡딱 해봤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층, 2층 두꺼비 집을 아예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급하니까 사람이 급하면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무서운 거 보고 그냥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 꺼진 그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불 꺼진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손을 씻은 다음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나 말고도 있었구나. 급했던 누군가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동병상련의 느낌을 느끼면서 네. 누군지 얼굴이나 보려고. 어차피 2학년일 거 아니에요. 3학년들 안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친하지는 않은데 얼굴 정도 아는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더니만 엄청 깜짝 놀라요. 예. 당연히 놀랄만 하죠. 불 다 꺼진 화장실 앞에 갑자기 누가 서 있는데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놀라지 마라, 나다, 진정해라 이러면서 워워를 좀 시전하고 애랑 이제 너도 급해서 내려왔냐? 그러니까 나도 급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사이좋게 둘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가 계단 올라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근데 얘기 들었냐? 왜 우리 1학년 때 저 화장실 쪽에서 귀신 나왔던 거 너 기억하지? 이러는 거예요. 예. 기억하지? 왜?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러니까 여기는 계단에서 귀신 나온대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3학년 형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건물 계단에서는 귀신이 나온대요.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그쪽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그게 아니었다고. 나오는가 보다.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올라와서 야자하고 그렇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 정도 시간이 흐르고 중간고사 기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야자실을 쓰는 그 5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은 12시까지 거의 무조건 해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공부하다가 10시가 돼도 아무도 안 움직여요. 분위기가 약간 그랬어요, 거기가. 나도 나가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별의별 생각 다 했죠. 난 네. 가고 싶은데 분위기가 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가면. 그래서 일단 적당히 뭐 한 11시 정도까지만 하고 빠지자. 이런 생각을 하고 10시 반쯤 됐나? 10시 반쯤 됐는데 좀 너무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고 더 이상 내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를 모르겠고 네. 조용히 가방을 싼 다음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다들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빨리 가고 싶은데 먼저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눈을 딱 마주치면서 너도? 막 이러고 하면서 다 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여러 명이. 여러 명이 나와서 학교 밖을 나와서 각자 집으로 헤어지고 다음날 학교를 왔는데 그 전날 12시까지 남았던 친구한테 들었던 말이 제가 가고 한 11시 반쯤 됐을 때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귀신이 나왔냐 물어보니까 3학년 형님이 그 귀신을 봤는데 그 형님도 이제 공부하기 좀 싫었나 봐요. 12시를 채우기가 싫었나 봐요. 11시 한 반쯤 집에 가려고 내려왔나 봐요. 내려오는데 얘기했잖아요. 3학년들 4층 썼고 1, 2층은 두꺼비 집을 아예 내려놔요. 그런데 4층에서 3층 내려와서 2층, 1층을 지나려면은 시꺼먼 계단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3층에서 좀 망설이셨나 봐요. 너무 무서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3층 앞에 서서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네.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와 동시에 발소리가 딱 끊기더래요. 예. 거기가 그냥 문 다 열어놓고 하거든요. 어차피 떠드는 애들은 없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사각 소리만 들리다가 4층에서 한 분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멈칫했다가 다시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다가 멈춘 거예요, 소리가. 궁금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밖을 이렇게 내다봤나 봐요. 밖을 내다봤는데 내다봤던 2학년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막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더래요. 애들이 단체로 다가와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야 2층 불이 깜빡여 이러더래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두꺼비 집을 내린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당시. 몇 명 애들이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2층 두꺼비 집 내리는데 왜 깜빡이냐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예. 진짜 2층 아래쪽에서 불이 깜빡 하는 게 보이더래요. 순간적으로 그걸 본 애들이 전부 다 이제 굳은 거예요. 전부 다 굳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멈춰 있는데 또다시 공부를 12시까지 하기 싫었던 3학년 한 2-3명 정도가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더니만 2학년 애들 다 복도에 나와갖고 막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니들 뭐하냐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2층을 봤더니만 불이 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3학년들은 한번 겪어봤나 봐요. 그 일을. 뭔가 대처가 있더래요. 애들을 일단 다 집어넣더래요. 야자실 안으로. 다 들어가라 하면서 3학년들이 다 집어넣대요. 근데 몇 명 애들은 문 앞에 이렇게 붙어갖고 3학년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내려오던 선배 중 한 명이 중간 계단에 서 있던 다른 3학년 한 명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불렀대요. 그 선배 중 한 명이 야 올라와 같이 내려가자. 올라와 일단 저거 멈춰 좀 치면 너 알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서 중간 계단에 서 있던 그 선배를 올려보내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안 올라오더래요. 그 선배가. 좀 의문이 들었는지 3학년 선배 중 한 명이 아씨 야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한 다음에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그 선배도 거기서 굳은 거예요. 또 다른 선배가 야 장난치지 말라고 니들 물리는 거지 이러면서 또 내려갔는데 그 선배는 굳진 않으시고 비명을 지르면서 애들 둘 목덜미를 붙잡고 끌고 올라온 거예요. 3층으로. 예. 상황이 뭔지 모르는데 2학년은 일단 무섭잖아요. 그럼요. 진짜 순간적으로 그 3층 자체가 진짜 고요해졌대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3학년 선배들이 하 이러는 소리랑 2층에서 들려오는 딸깍 하는 소리였대요. 스위치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고요해지니까. 내려갔던 그 비명을 지르면서 올라왔던 선배 한 명이 야, 저 여자는 뭐냐 우리 처음 본다 이러면서 막 덜덜 떠신 거예요. 예. 그렇게 12시가 됐고 선생님들이 올라오시거든요. 12시가 되면.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차단기를 올리면서 불을 켜고 올라오세요. 12시가 딱 되니까 2층, 1층 불이 쫙 켜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 막 3학년 몇 명은 막 바닥에 엎어져 있고 2학년들 단체로 서가지고 막 멍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애들을 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학년 정확하게 3개월 동안 그 야자실을 이용하면서 그런 현상을 2번 더 봤어요. 여자 귀신을 보지 못했는데 한 11시 넘어가면 가끔씩 2층에서 불 깜빡여요.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안 돼. 그때부터였구나. 이게 만약에 그때 미련한 선택을 해가지고 잘려갖고 네. 야자실에서 그때만 아니었으면 이제 좀 더 많이 구경을 했을 텐데 그때 야자실에서 짜장면 시켜 먹다가 잘렸거든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대? 오. 철가방 그 끈으로 막 올려갖고 막 먹고 그래갖고. 아, 근데 짜장면은 못 참아요. 아 맞아요.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네, 야자. 못 참아요. 배고프지. 얼마나 많이 먹을 때야, 그때가. 네. 아, 그래도 오늘 슬아님이 실제로 겪었던 학교 괴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이야기 재미나게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자, 방금은 아세라님께서 겪었던 학교 괴담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어떤 뭐 괴담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다가 가위 눌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많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학교에서 귀신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요, 여기 위에 카카오톡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강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신 관계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셨습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고 오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강천 아닙니까? 예, 강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이고,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바쁜 게 좋은 거고. 자, 오늘 강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감이 안 잡혀요,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일단은 주제를 듣지 않고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네.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회십니다. 렛츠 기릿!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살짝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얘기가 솔직히 어느 한쪽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에 여기 기종인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당장에 돌비님도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죠. 네. 강아지들 짖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보신 기종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이야기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쪽에서 겪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분도 이쪽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호소한다든가 동정받으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해주신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이런 류의 무서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들려준 이야기고요. 제가 또 어느 한쪽을 일부러 변호한다든가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중립입니다, 중립. 무조건 네. 중립. 네,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경기도에서 사는 어떤 남매가 겪은 이야기래요. 누나 쪽 나이가 한 30대 정도 되고, 남동생 쪽 나이가 한 10대 고등학생이었나? 그렇다고 하는데, 남매 사이에 이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이게, 이 남매가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집안 사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누나 쪽이 좀 능력이 됐나 봐요.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아요. 동생 대학교 등록금까지 본인이 다 내주고 동생을 막 그렇게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날은 누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답니다.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되는 새끼 강아지. 종이 말티즈였나? 누나랑 가까운 친구 집에서 기르고 있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한 마리 분양하게 됐답니다. 애가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강아지 새끼인데. 동생도 잘 키워보려고 했죠. 이 아파트가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은 없어서 키울 수는 있었답니다. 문제는 이제 관리를 좀 잘해야겠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슬슬 짖기 시작했답니다. 이 현관문 너머로 그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 귀신같이 알고 짖는데요. 안 짖게 하려고 훈련을 시켰는데도 얘가 워낙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한날은 현관문 쪽에서 문이 막 쾅쾅쾅 거리면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강아지는 또 그거 보고 짖겠죠. 아니, 그냥 배를 누르면 되지 왜 저렇게 문을 세게 치나. 동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어봤대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위층에서 왔대요. 위층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 동생분도 본능적으로 느꼈겠죠. 이거 올 게 왔구나. 이거 강아지 소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예상했던 대로 이 강아지 때문에 온 게 맞았대요. 이 아저씨가 강아지를 좀 조용히 시켜합니다. 근데 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이 아저씨가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개삐리리 내가 쳐 죽여버리기 전에 가서 똑바로 해라,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요. 저는 말이죠, 솔직히 이 아저씨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저도 일단 강아지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른 중 한 분이 그 강아지 소음 때문에 정말 엄청 시달렸던 걸 직접 봤거든요. 강아지 소음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양쪽이 다 좀,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아저씨가 진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했겠나. 그런데 그렇다고 또 견주 앞에다가 대놓고 강아지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아무리 화가 난다지만. 아무튼 동생도 이 아저씨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잘못은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강아지를 관리 소홀히 해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그래서 이 동생분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래요. 우리 이웃들끼리 좀 배려하면서 지냅시다. 그렇게 좋게 좋게 헤어지면 좋은데 여기서 안 끝나고 2절, 3절, 4절까지 다 불러요. 근데 여기서 그 누나분이 현관문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나 봐요. 동생이 쩔쩔매고 있는 걸 그 누나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화가 당연히 났겠죠. 그래서 이 누나가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아저씨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강아지 더 신경 쓸 거니까 아저씨도 여기까지만 하세요. 얘가 아저씨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 애를 가르쳐드리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싸웠겠죠. 그날 아저씨랑 누나랑 둘이서 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누나분이 그래서 이거 계속 이대로 방치해뒀다가는 안 되겠다. 툴을 써야겠다 싶어서 방음판인가? 그걸 이제 현관문에 설치했다고요. 자기 사비를 좀 들여서. 근데 이게 효과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답니다. 그래도 그걸 좀 설치하고 나니까 확실히 위층까지는 안 들리는 것 같았대요. 자기가 뭐 직접 실험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그 위층에서는 아저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날은 그 누나가 사람 키만한 진열대를 2개 샀대요. 그렇게 엄청 큰 가구를 하면 기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가구업체 관계자분들이 그 가구를 직접 집까지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구를 집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가구가 집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문을 계속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하기 편하게. 그리고 강아지들이 이제 집 안에 낯선 사람이 오면 짖잖아요. 그때 이제 강아지가 좀 크게 짖어서 소리가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 짖는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그 위에 산 아저씨가 또 찾아온 거예요. 개 삐리리 조용히 시켜라. 그래서 남동생도 다시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금방 끝날 거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저씨를 겨우 돌려보냈다는데 누나가 그걸 좀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구를 다 옮기고 누나가 자기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 저 아저씨한테 사과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동생분은 아니 강아지가 짖긴 했으니까 잘못은 우리 쪽에 있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누나분이 내가 저 아저씨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면서 다른 주민들은 안 그러는데 유난히 저 아저씨만 하도 뭐라 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 양반인지 알아봤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좀 유명하더라.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마누라랑 딸내미랑 도망쳤고 여기저기서 주민들한테 시비 틀고 다닌다. 최근에 너 집에 없을 때 아파트 소독하시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나보고 미친 남자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왜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미친 남자가 미친 것 같다고, 처음 보는 사람 면전 앞에다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 소독하는 아주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래층까지 와서 그런 말을 했겠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누나분은 개 짖는 소리는 별개고 저 아저씨는 그냥 시비 걸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 마누라랑 애가 도망갔으니까 화를 풀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다. 그래서 괜히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다. 이거죠. 이게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라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동생분도 저 아저씨가 뭔가 정상인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동생분은 저 아저씨가 설령 뭐 그랬다 쳐도 개 키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더 조심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동생분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어떤 일을 겪었답니다. 그 동생분이 자기 방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데 들어보니까 동생분 방이 현관문 바로 옆에 있대요. 그래서 밖에서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단을 올라갈 때 들리는 소리가 쿵쿵쿵쿵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발 세게 콱, 그 다음 또 세게 콱, 그렇게 일부러 소리를 크게 만드는 의도되는 소리인 것 같았대요. 자기가 듣기에는 그렇게 확실히 느껴졌대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니까 당연히 강아지가 짖었겠죠. 그때 타이밍에 딱 맞춰서 누가 현관문을 쾅 하고 때렸답니다.
그러면서 걔 삐리리 조용히 안 시켜? 그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위층에 사는 그 아저씨였어요. 그때 이제 동생도 너무 놀래서 문 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오니까 아저씨가 좀 흥분을 하면서 욕을 했대요. 너희들이 강아지를 직접 처리하든지 알아서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죽여버릴 거다. 엄마.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저씨가 그런 식으로 겁박하는 듯이 말하니까 동생분도 참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동생분도 일부러 아저씨가 계단 올라가면서 강아지 집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왜 이런 식으로 동생분이 말을 했냐면 이 아파트가 2층 단위로 홀수층과 짝수층 그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7층과 8층이 있으면 그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라서 7층에 사는 사람들은 계단을 내려가서 집에 들어가고 8층에 사는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남매가 사는 집이 8층이었고 그 아저씨가 사는 집이 9층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9층과 10층 사이에 있는 거기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이유도 없고 8층까지 내려올 이유도 없대요. 그래서 좀 의심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일부러 개가 짖게 만들려고 계단을 그렇게 크게 소리내서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상황이 아니 그러면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내가 계단을 그렇게 조심히 지나가야 되냐?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개를 키우고 있는 견주가 관리를 잘해야지 왜 이웃들이 조심을 해야 하냐. 동생분도 이걸 알아가지고 그냥 의심만 하는 선에서 그쳤대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긴 했답니다. 아무래도 그 엘리베이터 7층에서 내려서 자기 집까지 계단을 그러면서 올라갔대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면 당연히 강아지가 짖으니까 그때마다 현관문을 세게 그렇게 때리면서 개삐리리 조용히 안 시켜! 그게 계속 반복됐다. 근데 한 달은 동생분이 오전에 일을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거리면서 그 도어락 경보벨이 울렸대요. 이게 뭔 소리야? 소리가 나는 쪽이 자기 집 쪽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계단을 막 뛰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집 현관문 앞에 그 윗집 아저씨가 망치를 들고 쪼그려 앉아있을 때 그거 보고 말이 안 났대요. 집안에서는 계속 개가 짖고 있고 집에 누나도 없는 것 같았대요. 딱 보니까 이 아저씨가 도어락을 망치로 찍은 것 같았대요. 근데 그때 그 아저씨가 자기를 보자마자 망치를 들고 다가와서 멱살을 잡았답니다. 야, 이 삐리리야, 내가 걔 조용히 시키라고 했어 안 했어? 문 열어. 내가 당장 걔 삐리리 망치로 조사버리겠다. 그러면서 자기 멱살을 잡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동생분도 욕을 했죠. 미친 땡땡 뭐하는 짓이야? 당신 돌았어? 그러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망치를 들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빨리 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저씨를 밀쳐내고 계단을 내려갔대요. 그래서 바로 경찰을 불렀답니다. 몇 분 뒤에 누나도 왔고 경찰도 왔대요. 와보니까 자기 집안에는 그 아저씨가 없었대요. 본인 집으로 들어간 거죠. 그 도어락을 보니까 도어락이 박살이 난 건 아닌데요. 그 도어락이 비틀어져 있었고 그 도어락 위에 그 찌그러져 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대요. 그걸 이제 자기가 사진 찍었대요. 그 현장에 도착한 그 경찰 아저씨한테 이거 미친 남자가 망치로 내려 찍은 거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경찰분이 위층까지 올라가서 그 남자를 불렀다는데 남자가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왔대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아저씨가 망치 들고 8층에 사시는 저분들 집 도락 내려 찍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했대요. 그런 적은 전혀 없고 하도 개가 짖어대가지고 문을 발로 몇 번 찬 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근데 이 상황을 몰라가지고 일단 들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그 도어락이 비틀어져 있었고 뭘로 찍어낸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말했답니다. 뭐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경찰분들이 몸싸움도 있었다는데 서에 같이 가주셔야겠다 그렇게 말해서 둘이 이제 경찰서에 갔대요. 누나도 같이 따라가고 아무튼 그렇게 다 경찰서에 와서 진술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이제 말해야 하는데 이 동생분은 자기가 봤던 그대로 말했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도어락 경보음이 울리더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저 아저씨가 망치를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었다. 날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아저씨 쪽에서는 하도 이 개삐리가 지저대가서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직접 내려갔다. 근데 저 학생이 문 앞에 서 있는 날 보자마자 날 밀쳐내고 폭행을 휘둘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개 짖는 소리 들린다고 해서 현관문에 방음판까지 설치했다. 절대 위층에 있는 집안까지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는 이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수작질 부린 거다. 근데 이거 뭐 어쩌겠습니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도어락 사진을 또 보여줬다는데 도어락이 확실히 비틀어져 있었고 뭔가 찍어낸 흔적 같은 게 보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저분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확실히 입증할 수가 없었대요. 뭐 도어락이 아예 박살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일단락됐다는데 이때부터 저 윗집 아저씨가 앙금을 가진 것 같았답니다. 이 아저씨의 행동도 더 과격해지기 시작했대요. 한날은 누나가 출근하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아저씨가 있었대요. 그래서 누나는 무서워서 안 탔대요. 혹여나 저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같이 탔다가 무슨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윗집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안 내려가게 문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면전 앞에다가 협박을 했답니다. 며칠 내로 개삐리를 죽이던가 치우던가 알아서 해라. 만약 내 말을 계속 무시할 경우 너희 집 불질러 버릴 거다. 그렇게 좀 무섭게 말을 했답니다. 이쪽 남매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닌 것 같았대요. 왜냐면 그 경찰서를 갔다 온 이후로 이 누님분도 딴지 안 걸리려고 강아지 방음 부스까지 구매했대요. 네모난 투명 상자 같은 건데 강아지가 짖으면 거기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로 소리가 아예 안 나간대요. 방음 부스에다가 현관문에 방음판까지 설치했잖아요. 커튼도 방음 커튼으로 다 바꿨고 절대로 개 짖는 소리가 밖으로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개 짖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아저씨가 시비를 트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확신이 들었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방음부스까지 사고 완전히 철통봉쇄를 하니까 개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랑 동생도 이제 소리 안 나니까 저 아저씨도 더 이상 우리들에게 뭐라 안 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아저씨도 자기들을 건드릴 건덕지가 없어서 그만둘 거라 생각했대요. 근데 늦은 밤에 이 남매 둘이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걔가 왈왈 하면서 짖는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밤에 한 번도 안 짖는 애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 내니까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누나 쪽에서 왜 그래 그러면서 강아지를 말렸다는데 어디서 막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아지가 반응을 한 거예요. 예. 동생도 그 소리에서 놀라서 깼답니다. 뭔 소리야 하면서 그 남매가 불을 켜고 둘러보니까 계속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확인해보니까 천장 위에서 들렸대요. 이 윗집에서 뭔가 무거운 걸 바닥에 내려 찍는 것 같은 소리였대요. 그런 소리가 갑자기 울리니까 강아지가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일단 오밤중에 그 개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남매분들이 강아지를 방음부스에 넣었답니다. 근데 강아지가 짖는 걸 그렇게 차단했는데도 이 위에서 쿵쿵거리는 걸 안 멈췄대요. 이게 이번 날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날, 다다음 날도 밤 12시만 지날 때마다 항상 천장 위에서 그랬답니다. 이건 확실히 보복이다. 이 아저씨가 이제 개소리가 안 나니까 건덕지를 찾으려고 보복을 하고 있구나. 이 남매분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개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다면 분명 다른 집에서도 반응이 있을 건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 이게 방음부스에다가 방음벽까지 설치해두면 개소리가 아무리 커도 밖으로 거의 안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누나가 참다가 그 위에 직접 올라갔대요. 근데 동생이 그런 위협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해코지라도 하면 안 되니까 동생이랑 같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둘이 그 집에 직접 찾아가서 아저씨가 개소리 난다고 해서 우리 방음벽까지 설치하고 방음부스까지 마련했다. 그렇게 개소리 안 나도록 만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또다시 이렇게 나오냐? 왜 보복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여태까지 내가 당한 걸 너희들도 직접 겪어봐야 공평하지 않겠냐?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남매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났대요. 자기네들은 최선의 조치를 다해서 개 짖는 소리를 다 막았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대체 왜 이러냐? 뭘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니들이 키우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00만 원 정도를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가 났대요. 그래서 누나분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뭔 600만 원을 내놓으란 거냐? 그러면서 또 싸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남매들이 싸우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화가 많이 났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어쨌든 간에 저분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냥 감수했답니다. 며칠 동안 저러고 말겠지. 근데 갈수록 더 심해졌답니다. 그분이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남매 집 문을 쾅쾅 두드렸대요. 그러면서 귀여운 강아지를 좀 보고 싶다. 나와서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위협 같은 걸 했답니다. 그때 누나분이 정말 많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자고 또 동생은 어리고 이렇게 밤마다 술을 마시고 찾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출할 때마다 그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어서 일일이 밖에 사람 있는지 다 확인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거기에 시달렸대요. 근데 정말 너무 큰 사건이 하나 터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안 돼. 이게 듣고 나서 저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보복이 있고 얼마 안 지난 날이었대요. 그 누나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좀 늦은 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대요. 한 8시, 9시 그쯤 됐답니다. 꼭 일주일에 몇 번은 자기가 산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동생은 이제 자기 방에서 뭘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 30분 뒤에 베란다 쪽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누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싸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개가 짖는 소리도 같이 들려요. 이거 느낌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란다 쪽으로 갔는데 이게 어두워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아파트 단지라지만 어디서 들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뛰쳐나갔대요. 아파트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디서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고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 비명소리를 지른 사람이 자기 누나였대요. 근데 이 누나가 약간 엉덩방아를 찍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고 그 경비 아저씨인가 그분이 누군가를 말리고 있었답니다. 그 윗집 남자가 누나에게 폭행을 휘둔 것처럼 보였대요. 이게 누나 말을 들어보니까 공원에 산책을 다 끝내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 갑자기 한 대 서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 주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차에서 윗집 남자가 내리더랍니다. 근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있는 공구 같은 걸 들고 내렸대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거기 잠시 서보라면서 개삐리니 나한테 내놔봐. 내가 쳐 죽여버리게. 그러면서 자기한테 다가왔답니다. 너무 놀라서 누나가 강아지를 안고 뛰었대. 누나 비명소리랑 그 강아지 짖는 소리가 그때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누나를 뒤쫓아와서 누나 어깨를 탁 잡았답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품에 안고 있는 강아지 다리를 팍 붙잡아서 그대로 바닥에 그랬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개삐리리 죽인 거 잘 봐라. 너도 나에게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들이지 마라. 그러면서 개를 그 자리에서 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누나가 온몸을 다해서 막았대요. 그 남자를. 그때 진짜 이 남자의 눈이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완전히 헷가닥 돈 것 같은?
거기에 이제 소란이 일어나서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그걸 보고 달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개가 얼마 안 가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답니다. 이때 그 누나분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을 좀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됐대요.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떻게 됐냐?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나서 고소하고 난리가 났대요. 들어보니까 그 동물단체인가? 거기서도 이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법적인 처벌은 받았답니다. 근데 이때가 술을 좀 마셨고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그리고 이분이 또 심신적으로 좀 미약한 그런 일더라고요. 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남매는 도저히 그 아파트에 살 수 없어서 이사를 하게 됐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남매는 반려동물을 더 이상 못 키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그런 예상치 못한 변을 당해서 무지개 다리를 걷는 건 맞지만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네. 그리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래서 2번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 중립에 서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 남자는요,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을 결국에는 무기로 해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미 선은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행위하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잖아요. 그 애초 자체가.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얘기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좀 변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네, 그렇죠. 당연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과 반려동물을 별로 안 키우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나뉘어요. 그걸로 네. 분명히 분쟁도 일어나서 사회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치만 결국에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로 이미 정당화될 수 없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아니었고 그냥 언쟁 정도로만 했었으면 사회적인 문제, 누가 잘못했고 양쪽의 입장이 갈렸을 텐데,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까지 해야 하는 그런 특수 협박까지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당화가 네. 될 수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공포도 있구나. 이거는 현실 공포를 떠나서 좀 사회 공포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일부러 강아지를 짖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이거 충분히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부러 사람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야, 너무 소름 끼치네요. 감사합니다, 강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중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게 처음에는 양쪽의 입장을 다 생각해서 들어보자라고 했던 이야기긴 했어요. 근데 아니 그 중간에서 중후반쯤 가는데 이거 이상한 거야.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기로 사람까지 협박을 하고 사람에게 해까지 가했던 그 남자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 동물을 떠나서 이거는 사람에게 그냥 일부러 시비를 걸고 뭔가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름 끼쳤던 이야기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어요.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으니까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